개판되는 겁니다. 예, 완전 개판. 한덕수 후보가 도대체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한덕수도 거기다 못 만나면 또 모양 빠지고. 그렇죠. 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지금 이거 뭐지? 라고 멘붕이 온 상태예요. 지금 멘붕. 아사리판, 네. 뭐 막장 오브 개막장. 그러니까 이런 아사리판 도급판을 제가 처음 봤고요. 네. 김문수 후보의 양보, 결단 그것만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왜? 쌍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김문수가 어유 제가 덕수 형님한테 양보해야죠. 제가 72살밖에 안 됐으니까 76살이신 우리 형님한테 양보해야죠. 저는 5년 이러겠습니까?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잘못 봤다, 물로 봤다. 너무 쉽게 봤다. 너무 호구로 봤다 김문수를. 단일화는 된다니까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버텨가지고 되는 단일화지. 네. 예를 들면 협상, 여론조사 이런 아름다운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막장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고. 네. 그러니까 양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순진하다기보다는 안이하게 믿던 제대로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공작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국민의힘의 당 상황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너무 점잖은 표현이네요. 너무 점잖나요? 네. 그럼 뭐 어디 진흙탕? 더 점잖은 표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럼 아사리판? 그렇죠. 예, 지금 아사리판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이 카오스 상황 잘 정리해 주실 분들과 함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캠프에서 고발당할 걸로 강력히 예측이 됩니다.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하는 장성철. 와 네. 대단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장성철 소장님한테 고소고발을 몰아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예. 한때는 김준일 평론가가 좀 많이 있어. 피고소 왕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예, 이제 예. 다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제 걷어내셨고. 그래서 그 네.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네. 장성철 소장님이 그 말을 꺼내도록 제가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결국 이제 그리고 꺼내다가 이 모양이 됐죠. 뭐 사법 리스크를 떨쳐버려서 그런지 대법원을 막 공격하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랑 저 김문수 후보랑 아주 난립니다. 지금 뭐 숨바꼭질까지 한다고요? 뭐 숨바꼭질,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난리가 났는데 아까 뭐 우리들이 난장판 숨바꼭질 할까요? 그 뭐예요? 뭐예요? 노래 몰라요? 저도 모르는 노래 하시면 어떡해요? 대학가 이제 그 유명한 노래 숨바꼭질. 아유. 꼭꼭 숨어라 그거예요? 어머나. 아닌가?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 누가 도망 네. 다니고 누가 잡으러 다니는 겁니까? 술래가 누구예요? 술래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죠. 지도부죠. 지도부가 지도부가 잡으러 다녔고,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도망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집에 아무튼 가만히 계세요. 잘. 네, 난장판 막장 테크 연락 피하고 있다. 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사이 상황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저께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열었어요. 거기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수진을 칩니다. 내가 주말까지 단일화 시킬게, 못 시키면 나 사퇴할게. 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7일, 그러니까 오늘이 됐죠. 전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투표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설득해 올게라고 하면서 이제 쌍권, 권영세, 권성동이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행 하행선을 탑니다. 아 근데 김문수 직접 설득해 온다. 네. 그리고 저 당원들한테도 물어봐서 네. 단일화 반드시 이거네 지금 대답 받아 오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내가 후보 데리고 의총장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행선을 탔는데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경주에서 후보 일정을 수행하고 있던 김문수 후보 안 만나. 지금부터 후보 일정 전면 중단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권영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예. 그 장면 잠깐 볼게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거면 경선은 왜 3번이나 했느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막 초재선 의원 한 70명 넘는 그런 명단 들고 단일화 해주세요라는 그 압박을 하러 오니까 예. 안 만나라고 하면서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못 만났어요? 쌍권이 대전에서 스탑. 다시 경주까지 내려가다가 네, 사통팔달의 중심 대전에서 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성심당 들렀다가 성심당 빵봉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김문수 후보의 자택이 있는 봉천동으로 갑니다. 아 집으로 또 찾아가요. 네, 거기 이제 중진들 2명 더 껴서 가요. 김기현, 박덕흠. 예. 근데 그때까지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 핸드폰 보면 계속 기록을 막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김문수 그걸 또 하지만 보여줬네. 그는 응답이 없었죠. 네. 결국은 못 만났고요.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당원당규 고쳐서 나 끌어내려고 해 선거일정 올스톱이야라고 하면서 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당 지도부 단일화에 개입하지 마. 주도권 내가 잡을 거야. 둘째, 내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저녁에 한덕수 후보 6시에 만날 거야. 아 오늘 6시에 만나. 네, 그러니까 예. 셋째,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고 당원 여론조사 하지 마. 이렇게 세 가지를 여론조사 하지 마.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단일화 찬반 투표 오늘 오전 9시부터 하고 있어요. 아 이미 시작했어요. 예. 이게 어제 오늘 24시간 내의 상황입니다. 그럼 김문수의 요구는 안 받는 거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 받았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받은 네. 거죠. 왜냐면 이제 내 얘기 들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김문수의 당무 우선권이든 아니면 김문수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니까 지금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가 맞는 거죠? 그냥 김문수 타도예요 지금. 거의 상대당 후보예요 김문수가. 아, 그 수준까지 갔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자기네 당 후보가 아니라 다른 당 후보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어제 되게 황당한 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한덕수 후보가 도대체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제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갔잖아요. 지도부가. 네. 그 지도부가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아, 한덕수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한테 아, 같이 내려가서 우리 설득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내려가서 만나는 게 맞나? 그래가지고 좋아 그냥 내려가자니까 내려갔어요. 네. 가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한밤중에 아까 신영 기자님 그 봉천동에 네. 김문수 후보 자택에 자택. 네. 권성동 의원 가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네. 그 전에 한덕수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요. 자택 가자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내가. 아, 거기까지는 못 가지 나도. 그럼 내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기 김문수 후보님 당 지도부 얘기 좀 들으셔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좀 하시죠. 단일화 하시죠. 네. 내가 이렇게 설득하냐. 내가 뭐 왜 가냐 거기를. 아. 그래야 지금 한덕수도 거기다 못 만나면 또 모양 빠지고. 그렇죠. 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지금 이거 뭐지? 라고 멘붕이 온 상태예요. 지금 아. 멘붕. 그러니까 상대 웃긴 일이 한덕수 벌어지고 있어요. 후보랑 국민의힘 지도부랑은 그래도 얘기가 충분히 이전에 좀 많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네. 그 전에 이제 한덕수 후보한테 지도부가 이런 거죠. 아이, 다 정리됐다고. 아. 자 김문수 되고 딱 이제 직후에 네. 단일화 해가지고 11일 전에 딱 기호 2번 달고 그냥 우리 이번 한덕수 출마하는 거 후보님, 예. 다 정리해놨으니까 나오시기만 하라고. 아, 근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는 김문수 후보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진짜 그럴 거면 경선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이 웃긴 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제가 한덕수를 옹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저한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를 믿고 나왔다가 지금 깨고락지되게 생겼다. 깨고락.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생각은 어쨌든 말 잘 들을 줄 알았어요. 한동훈 안 되고 안 되고.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랑 한덕수 합쳐갖고 한덕수로 대선 후보 밀고 요 그림을 그렸던 모양이군요. 그것도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아. 그냥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네. 통해서 통큰 동수 형님이 결단. 하세요라고 네. 지도부는 김문수가 분명히 얘기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그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들의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논리는 단일화 8위 해가지고 너 후보 된 거잖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네. 나랑 단일화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1등으로 됐으면 빨리 나랑 단일화 테이블에 앉아줘야지. 아 김문수 후보. 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채널 A에서 때 TV 토론했을 때 한대행과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예. 직후라는 건 바로잖아 거의 네, 진짜. 네, 네. 거기에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 네. 한동훈은 세모 아, 이렇게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뭔 소리야? 내가 당무 우선권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사리판. 그러니까 예, 아사리판, 네. 뭐 막장 오브 개막장. 이 개자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에 개자 붙이는 거, 뭐 개떡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붙이는 거 많습니다. 좀더 강조 의미로. 예, 강조의 의미로. 네. 처음 봤어요. 이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아사리판 도급판을 제가 처음 봤고요. 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벌일 수 있는 데가 네. 국민의 힘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도부가 이거는 갑을관계가 바뀔 거를 정말 몰랐냐. 정말 이렇게 순진하신 분들이었나?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거 여러 번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후보 되면은 달라질 거다. 네. 이거 단일화 어려워질 맞습니다. 거다.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 방송 좀 들어라 제발. 내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단 그거고 이제 갑을관계가 바뀌면은 사실은 그 사전에 완벽하게 정지 작업을 해놔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전당대회로 다시 옵니다. 뭐 각서라도 찍든지 지장이도 찍어놨으면 몰라도. 다 후보들한테 아니면은 김문수한테 사실은 이거는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를 지금 어떻게 압박을 했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후보 선출된 지 3시간 만에 권영세가 딱 와가지고 자 이제 단일화 하셔야죠. 네. 이렇게 얘기를 후보 선출된 날. 예, 3일 날 네. 빨리 해야 공범을 찍죠. 그러니까 이거 5월 일단은. 3일 날 그리고 야 7일까지 공범을 찍는 날이 7일까지니까 그때 선거 뭐 용품 뭐 홍보물 이런 거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김문수 네 거를 찍을 생각은 없어. 너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인데 우리가 왜 돈을 2번 들여? 네 거 찍을 생각 없으니까 빨리 단일화해. 이거를 들으면은 김문수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가 한덕수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얘기 했다는 거죠. 그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가 선출됐으면은 후보 얼굴을 백드롭이라고 뒤에 걸개 그림. 그렇죠. 그거 거는 것도 안 해줘. 선대위 구성하자라고 해서 선대위 구성도 안 하니까 빡쳐가지고 이양수 사무총장 갈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대위 구성해줄게라고 하고 후보 유세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당에서. 이거를 이런 정도로 홀대를 해놓고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김문수가 제가 덕수 형님한테 양보해야죠. 제가 72살밖에 안 됐으니까 76살이지 우리 형님한테 양보해야죠. 저는 이러겠습니까? 5년 후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덕수 나이 때 제가 도전할게요. 이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으면은 매달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매조질하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준석 찍어내고 한동훈 찍어내고 하듯이 그냥 이번에도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게 뭐가 있어 한번 찍어내보자라고 하는데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네. 당 관계자는 노동운동가 시절 군부 독재의 엄혹한 고문을 견뎠던 사람이 이 정도로 순순히 물러나겠느냐며 김 후보의 타협 가능성을 낮게 봤다. 고문을 건졌던 분이 야 심상정 집 어디야? 안 말했어요. 예. 뭐 그 집을 몰라서 안 말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어쨌든 고문까지 건졌던 사람이다. 꽃꽃 문수 인사 사죄하라고 할 때 아무도 다 사죄할 때 딱 서 있으니까 국힘이 그래서 좋아한 거 아니에요? 와 꽃꽃 문수 탈레반 이러다가 이 정도 압박 협박에는 뭐 전혀 눈도 끔찍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 잘못 봤다, 물로 봤다. 너무 쉽게 호구, 봤다. 너무 호구로 봤다 김문수를. 그쪽 캠프 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디 캠프요? 김문수 문수 캠프. 김문수 캠프. 거기에 제 1순위가 차명진 전 의원이에요. 1순위 맞아요? 그냥 거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네. 김문수 후보의 카톨릭 세례명이 모세예요. 네, 근데 그래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의 카톨릭 세례명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냐면 네. 후계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둘이 그냥 앉아가지고 김문수 TV 한번 나갔다가 차명진 TV 한번 나갔다가 둘이 이렇게 계속 방송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안 도와주고 의원들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뭐 형님하고 나랑 유튜브에서 그냥 선거운동 하고 다니면 돼. 뭐 우리가 네. 언제는 안 외로웠어.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당에서 뭐 안 도와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이거. 오늘 지령을 버틴다. 내렸잖아요. 여호수아가 딱 3개 지령을 내렸어요. 첫째, 여론조사로 단일화 해봐야 시너지 효과 없다. 예. 이거는 여론조사 단일화 안 해. 둘째, 여호수아는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는 김문수에게 단일화 요구할 자격이 없다. 예. 난 단일화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한덕수 너는 단일화 대상자도 아니야. 예. 셋째, 양권,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더 이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힘당 지도부 자격을 상실했다. 니들 지도부 아니야. 니들 너 당무 우선권 있어. 네. 내가 니들 말
니들이 날 협박하거나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러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듯이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국민의힘을 그렇지. 탈출해서 거기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참모들 차명진 전 의원, 박계동,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 이런 참모진들이 말을 너무 세게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약간 그들을 자제시키면서 내가 직접 한덕수 만날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의 통보입니다. 아. 끝장. 그냥 그 면피성 끝장. 아니 6시에 홍보. 그러면 만나잖아요 네. 오늘. 그럼 점잖게 얘기한대요. 만나서 할 얘기는 점잖게. 한덕수 씨 이제 그만하시죠. 요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출마한다고 고생 많으시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아 열심히 하시고 뭐 당원과 국민의힘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 고민해 봅시다. 수 있는 방법을 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 야. 이게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내 역학 관계를 봐야 되는데 예.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일단은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가 있잖아요. 네네. 시작했고. 단일화 찬반 네.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로 하면 단일화 해야 된다.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넓잖아요. 네. 83% 나와서 저는 이재명의 득표율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이번에. 단일화에 대해서 89%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네.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김문수가 오늘 한덕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단일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할수 모든 없지.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우리는 계속 추진할 거다. 하지만은 오늘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시너지 효과 없다. 지지층 겹친다. 우리가 네. 정말로 제대로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은 이준석 물러오고 예. 황교안 물러오고 다 이낙연 물러오고 통으로 하자. 반면 빅텐트를 쳐야 된다. 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지금 승리할 길이지 지금 한덕수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덕담 나누다가 일단 그런 공감대를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뭐 발표를 하면은 그런 공감한 적 없는데 뭐 이쪽에서 나오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아 예상이 다 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요.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그냥 당 지도부가 돌리느냐 마냐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내일부터 돌려야 돼요. 11일까지 되려면은. 그러니까 아. 내일부터 돌리는 여론조사는 단일화 찬반이 아니라 음. 덕수냐 한덕수, 문수냐. 문수. 그러니까 그 그 여론조사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11일까지 하려면은 네. 이틀 걸리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면은 내일 그러니까 목금 돌려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예. 지금 잡아놨잖아요. 네. 전당대회 소집문을 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왜? 안건 미정. 예. 안건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건 미정이라고 써 있어. 네. 일단 시간 모여라. 네, 예. 시간 미정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때문에 여는지조차 이런 전당대회를 일단 잡아놨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한 60%의 가능성으로 후보 교체하려고 할 거예요. 예. 후보를 교체한다고? 예, 예. 국민의힘 그 후보를? 규약을 바꿔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 당 주류에서는. 해서 소급도 할 수 있어요. 이미 경선을 통해 뽑힌 후보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측입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김문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거든요. 야. 대선 절반 남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남은 기간. 네. 그리고 이 김문수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 비대위 해체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이제 권영세, 권성동이 또 이제 가처분 걸 거예요. 예. 비대위 해체 권한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의 비대위 해체 권한이 있다라고 김문수는 주장을 하고 권성동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네. 다 가봐야지 법원에. 아. 개판되는 겁니다. 예,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비대 해체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네. 비대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전국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네.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을 바꿀 수는 있겠죠. 아. 그래서 해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문수 캠프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네. 거기 10명의 핵심 라인과 음. 또 10명의 그 핵심의 수족들이 있어요. 예. 10명의 핵심은 그냥 뭐 차명진, 예. 허숭, 박종훈 이렇게 네. 김문수 의원이 의원 시절부터 계속 끈끈하게 아. 인연을 맺었던. 근데 김문수 캠프의 현역 의원들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나왔어요. 원래도 아. 없었어요. 아, 원래도 없었고. 근데 그 전으로 가면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네. 그런 끈끈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74년 만에 우리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네. 이거를 왜 우리가 내려놓냐?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 뭐 한덕수 해봤자 뭐 그렇게 시너지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논의를 주동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치적 욕심이 있으니까 당에서 협박하면 대구시장 안 할 거야? 막 그러면 그렇죠.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 10명의 핵심들 있잖아요. 이들은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양평에서 상추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네. 꿈이 없어. 아, 그 욕심도 없고. 김문수만 바라보는 올 수 있는 신념과 후보만 맞아요. 바라보고 가는. 아. 그러니까 뭐 온갖 협박을 그 사람들에게 하더라도 통하지가 않는다.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서 김문수 후보가 뭐 대승적인 결단 양보 이거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아니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국힘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네. 박수영 의원이 아. 예, 전형적인 좌파식 맞아, 조직 맞아. 탈취 전조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거 좀 너무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박수영 의원은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 있었어요. 김문수 캠프에 있었어요. 뭐 네. 위장 취업이냐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좌파식 조직 탈취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전선 전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교과서에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어느 조직에 몰래 들어가서 네. 그 조직을 이제 막 그 사람들 다 포섭한 다음에 나중에 그 조직 자체를 먹어버리는 뭐 권력을 그런 식의- 탈취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까지 장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당 후보한테 색깔론을 펼치는 건 제가 처음 봤고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대 캠프도 아니고 자당 자기가 뭐 몸담고 있는 캠프에서. 캠프에 와, 그러니까 이게 실화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좌파식인데 그거에 이제 근거가 방금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한 거 그거지. 그러니까 학대 그때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 내부에서. 심지어 이 캠프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 네. 와 정말 국민의힘 특히 김문수 캠프는 이거 뭐 설 자리가 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누가요?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캠프. 네.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아마 욕심이 없다니까요. 욕심 없어요? 그냥 이번엔 대선 딱 치르고 멋있게 아, 치르고. 근데 지지율은 조금 사실- 올랐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네? 지도부는 빨리 단일화하라 그러고 어제 의총에서 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체하라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황당하대요 그것도. 그런데 여론조사가 사실은 저희가 앞서도 뭐 여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소개했지만 뭐 3자 대결, 그러니까 뭐 이재명, 뭐 국힘 후보 이주소 3자 대결이나 아니면 뭐 보수 후보 적합도를 봤을 때 한덕수가 김문수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그게 더 많았는데 오늘자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좀 볼게요. 일단 3자 대결 보면 김문수, 한덕수 0점 몇 퍼센트 차이죠? 아닌가요? 거의 차이 없네요. 1% 정도 차이죠. 네, 1.7 정도 나올 텐데 예. 여튼 뭐 큰 차이 없는. 큰 차이가 없고 그쵸,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찬반 봤을 때도 아까 뭐 단일화 찬성이 뭐 80% 우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단일화 찬반 찬성이 42.9 반대가 35.8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해? 한덕수 27.6 김문수 25.9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죠. 일반, 일반까지 예, 일반, 하면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이 반대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하면은 80%가 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의 단일화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뭐냐면은 큰 당 후보가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더 유리하죠. 유리하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음. 문재인 안철수 2012년 단일화에서 봤고 예. 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오세훈 거기서도 안철수가 앞서다가 결국은 오세훈이 네. 뒤집었잖아요. 예.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면서 공격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를테면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광주 사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배우자 무속 논란 2012년 매일경제 기사까지 관운이 있다 꿈꿨다 그 기사까지 다시 12년 만에 13년 만에 지금 기사가 다 소환되고 네. 있어요. 네. 옛날에 네. 그 배우자가 이제 무속에 뭐 관심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한두 개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김문수는 그냥 어리둥절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덕수가 빠지면서 비슷해지는. 뭐 그러면 내가 한덕수라도 죄송합니다. 내가 김문수라도 단일화 안 하지. 할 근데 이유가 없지.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 당에서 진짜 독한만 먹고 협조 안 하면 그 선관위 이제 후보 등록하러 갈 때 도장이 필요한데 그 도장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 비대위원장 도장 찍어야 돼요. 옥쇠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거 안 찍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네. 아니 맞아요. 그거는 네. 뭐 국회의원 저 출마할 때도 선관위에다가 당 대표 직인 찍어가지고 내야지 예. 당의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직인을 안 찍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그냥 출마를 고해. 선거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에 있는 선거 자금을 한덕수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불법이잖아요. 힘들겠죠. 네. 예. 그러면 대신 김문수 후보도 이제 후보 등록 못 하고. 못하는 거죠. 그 완전 이거는 뭐 대선 버려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단열에서 나가도 뭐 대선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막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비상 계획도 새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쉬워 무슨 보이진 비상 않아요. 계획이요? 그냥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잠깐 언급을 후보 교체? 하셨던데 전당대 열어가지고 예. 그냥 후보 바꿔버리는 거죠. 여- 자 이제 전국위는 열어요. 예. 자 우리 후보 교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원 당규 바꾸겠습니다. 네. 추인 그래서 전당대 열어가지고 그것도 추인 받고 예.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국위원회 여러분. 자 후보를 한덕수로 합니다. 네. 이거 추인 전당대 잘 기다리셨어요. 거기서 추인 야 이제 한덕수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막 좀 될 것 같은 느낌일 때 이게 막 치열하게 뭐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제 이런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봐도 이제 좀 힘들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힘들죠. 그런데도 이렇게 치열하고 도구 파이팅을 할 수 있나 이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선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러니까 한덕수로 해가지고 프레임 바꾸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생각도 하고 두 번째 예. 이재명 후보가 예.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 그 가능성. 네, 그럼 민주당 후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되면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유력한 게 뭐냐면 대선보다는 당권에 차기 당권. 네, 당권에 그냥 주목하고 그 네. 당내 주도권과 기득권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선 끝나고 나서 당연히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 뽑아가지고 네. 새로운 국민의힘 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 좀 시간도 없고 우리가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자. 갑시다. 유지해. 우리 쌍권 체제 그냥 그대로 갑시다. 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권 때문에 저런 무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미는 후보가 아니면은 너무 선전하면 안 돼요. 그 후보가.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원래 대선 후보는 다음에 당을 장악해서 당 대표를 하던 게 관례라기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조직을 꾸려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홍준표, 그렇게 이재명 다 되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또 대표 됐어요. 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래서 당 대표 됐잖아요. 네. 옛날에 이회창 김대중한테 진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당대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당 주류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큰 표차로 졌을 때 그게 이제 2007년에 정동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류하고의 불화. 그런데 너무 선전해서 붙으면 여기에서 당원들이 희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패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김문수는 어차피 이 주주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찍어내려고 했겠지만은 김문수가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네.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건 한동훈이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정규재 주필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국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아. 예, 정말로 정당 정치에 대한 모욕이다, 모독이다 이거는 진짜 이런 정당이 어딨나요, 진짜. 아니 해체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뭐 보수 정당이 그냥 아예 없어져? 아니 새로 이제 새 판을 깔아야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선 쪼개지겠죠. 뭐가 됐든 네. 당을 정상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게 충격파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이게 당이 네.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홍준표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게 된 전 시장도 얹었습니다 말을. 아, 이게 상황이 좀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가는 게 일단은 뭐 의총이나 현역 의원들은 김문수 그냥 빨리 사퇴해 이런 거잖아요. 한덕수로 단일화해 이런 건데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같은 마음이라 그런가? 아무튼 좀 김문수 후보를 좀 심정적 지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화이팅!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미국을 안 갔어요. 안 간 상태에서 페이스북에다 뭐라 올렸냐? 이럴 거면 경선 왜 했어? 어차피 한덕수로 할 거면 경선 비용 돌려줘.
엊그제 썼고요. 한 2억, 3억씩 냈죠, 이 사람들. 그렇죠. 뭐 2차까지 간 사람 2억, 3차까지 간 사람 3억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오늘 굉장히 좀 강도 높게 글을 썼어요. 비판하는 글을.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김문수를 비난해? 애초에 니네가 그 윤석열 아바타 자처한 한덕수 무상 열차 태워가지고 부전승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김문수도 이용을 한 건데 니네가 먼저 그렇게 판 깔아서 작전 짜놓고 그거 역이용하는 김문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해? 라고 하면서 아예 호칭도 생략하고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더니 이제 당도 망친다. 5호 통제라. 제가 참 저 얘기를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어떤 저를 얘기죠? 윤석열이 당을 망친다. 아. 나라를 망친다. 네. 이걸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제 의견에 동의를 표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다니까요. 아니 다 결국에는. 맞고 그 외에 장 소장님이 방송에서 한덕수 후보는 뭐 하지 예, 마요? 예.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것도 이제 홍준표 전 후보께서 네, 사실- 그러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참 그건 뭐 이제 또 지난 일이고 다른 방송에서 했으니까 예. 네. 그렇긴 한데 네. 참 홍준표 전 후보 예? 저 글을 쓴 걸 보고 저는 확실히 감이 왔습니다. 뭐죠? 정치 또 하시겠구나. 아, 그래요? 은퇴 아니에요? 아 은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탈당까지 하셨잖아요. 네. 미국 가신다면서요. 네. 근데 에이, 내가 한마디 할게. 그래서 에이, 한마디만 더 할게. 아니 한마디 더 한다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구만. 내가 직접 나밖에 나서- 없어. 이제 아. 또 이제 난가병 걸리시는 거죠. 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재건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전 의견 동의를 해요. 홍준표 전 시장 같이 좀 정치력 있고 네. 노예 한 분이 어. 좀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 그래서 맞다. 김문수 후보인가가 아마 저 오늘 한덕수 후보 만나기 전에 네. 홍준표 전 시장을 잠깐 만난다는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확정은 아닌데 네. 그 오늘 오전에 그 이제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지금 우리 캠프에서 그 이제 경선 뛰었던 후보들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지금 오늘 오후 중에 만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와의 회동 이전에 이들의 좀 힘을 좀 받아보겠다 그렇죠. 이런 내 뜻으로 편 해석이 들어줘, 되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하고 국민의힘은 또 오후 2시인가에 네. 의총을 또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후 2시에 의총 또 있고요. 네. 골 때리는 게 일단 나경원 후보는 원래 이제 김문수 나경원 밀월설이 있었고 예. 지금 어제 의총에서 언론 오. 보도에 따르면 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보이며 그냥 후보 교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경원 후보. 네, 나경원 그러니까 김문수 편을 의원이? 들어준 문수로 거예요.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추후에 뭐 이런 뭐 관측들 썰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문수의 손을 들어줘. 김문수가 당권을 잡으면은 본인이 서울시장에 이제 나갈 수 있는 나경원. 꿈이 서울시장이시니까. 아, 있죠. 예전에 이제 떨어진 적도 있고 뭐 네, 이런 네. 거고 홍준표는 확실하게 지금 당 주류들한테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도 뭐 이렇게 반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 더 나쁜 놈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 주류들이 아, 나쁜 쌍권. 사람이다 이미 네.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고 예.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은 주적은 친윤들이에요. 김문수는 다음에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 이슈가 없이 그냥 붙으면은. 지금 당장 문제는 지금 쌍권 이런 뭐 당 그러니까 지도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한 건 뭐냐면은 이게 김문수의 다 힘을 업어주잖아요. 네. 그냥 당 거의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에요. 내전. 그러니까 김문수가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아. 유력 주자들이 김문수한테 다 지금 힘 실어주는 거잖아요. 아. 네. 이 경선 과정이 이게 뭐야? 이 말이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여론이 지금은 단일화 얘기가 막 급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금방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11일이 지나면은 네.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일화를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11일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11일까지만 아니, 버텨내면 고문도 버텼는데 11일까지 못 버티겠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네. 오늘이 7일이니까. 나흘만 버티면 돼. 네. 이거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관료나 정치를 안 해보던 분이 이렇게 대선에 큰 판이 벌어지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네. 당이 지금 난장판 됐고 지금 단일화가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 네. 한덕수의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공약도 정책도 메시지도 없죠. 없죠. 네. 그냥 부인 무속 박지원 가만 안 두겠어.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메시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꾸 김문수 측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던지고 논쟁거리를 던지면은 네. 단일화 하려면 자기도 거기에 맞대응을 함으로써 음. 뭐 지지층이나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숙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그냥 당 지도부고 쌍권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물어봤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회동을 하려면 협상을 하려면 네. 사실은 실무 단계에서의 선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뭔가를 한 다음에 단일화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둘이 그냥 만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돌렸을 때 예를 들면 경선처럼 뭐 50대 50 비율로 할 건지 아니면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페널티를 줄 건지 생각이 없죠. 이런 것들 카드를 던진 것이 있느냐. 왜냐면 이제 사실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건 김문수 보니까. 근데 모르겠고 당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기본적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아. 그냥 김문수 후보의 양보, 결단 네. 그것만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왜? 쌍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작업 끝났어. 이거였어.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진짜 이 살면서 황당한 이런 몇 번이야. 거를 처음 봤다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단일화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하면은 뭐 노무현 쪽에서 3명, 정몽준 쪽에서 3명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동수로 뭔가를 해서 룰 세팅하잖아요. 네. 문재인, 안철수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상범 단일화 추진 본부장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김재원 쪽 이제 저 김문수 쪽에 이제 네네네네. 김재원 비서실장 등이 나온다고 해요. 한덕수 쪽은 몰라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있어요 당 예? 쌍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에서 유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치 이게 한덕수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세팅해 줄게 이러면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한덕수 캠프가 당이고 어. 지금 김문수 캠프는 당 밖에 있고. 당 밖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처음 봤어 이런 단일화 협상을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한덕수 캠프 쪽에서도 완전 멘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원들도 뭐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지지합니다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단일화 하라라고만 해. 그러면은 실무를 들어와 가지고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지금 난장판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원래 이제 하려고 했었던 1차 계획이 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11일까지가 진짜 중요한 날이긴 하고 네. 만약에 그거 넘어가면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의미도 없죠. 기호 2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냥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도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가 저 밑에 처질 뭐 가능성이 8번이나 있잖아요. 9번 뭐 이렇게 네.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기호가 뭐 바뀌진 않을 테니까. 네. 그리고 돈이에요 결국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그걸 400억 감당 못해. 드나요? 588억. 588억. 이번에 법적 아이고. 선거 비용이 588억이거든요. 네. 보통 그 정도 다 써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덕수 네. 측이 네. 아무리 안 써도 100억 이상은 써야 돼요. 아무리 안 써. 그래요? 공보물 찍고 이런 것만 하는 대로 100억 들어요. 집 다 팔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한덕수 후보가 그래도 재산이 500억이 넘어요? 아니 80억? 100억 정도는 되잖아요. 80 얼마? 80억, 80억 100억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하면 160억. 그러니까 이제 제3 후보들 중에서 진짜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92년에 정주영 그리고 뭐 2002년에 정몽준 뭐 2012년에 안철수 다 그 정도 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어야. 제3 후보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근데 한덕수 후보가 어제 했죠? 그 관훈 토론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조금 그래도 전보다는 좀 세진 발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언급이 됐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 어조로 반박을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건희보다 훨씬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 방면에 대해서는 앞서요. 김건희 어머니급이라니까. 오른쪽에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박지원 전 DJ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네. 박지원 전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고 새빨간 거짓말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의 그 무속 관련해서는 그냥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정도 보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네. 내가 그 정도 오늘의 운세 토정 비교 보는 수준이라고 해명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덧붙인 정도라는 거죠. 거예요? 예. 제발 저를 고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박지원 오늘 고소하셔라. 아. 그렇게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정치권에서는 퍼지긴 한 모양이죠. 아니 요거 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2012년 매경 이코노미에서 나온 건데 기사 제목이 2012년? 예 조용헌의 팔자기행 이거 역술인이에요. 네. 이게 정기 기고를 한 건데 미래를 보는 꿈 선견몽 한덕수 총리 관운 맞춘 부인 꿈 이거거든요.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예. 어떻게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한덕수 씨 부인이 인물이었다. 네.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 필자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 역술인이 지금 한덕수 부인한테. 꿈 쪽에서는 이분이 예. 전문가다. 그래서 이분이 또 여기 기사들도 하고 여러 나오는 게 사람 얼굴을 안 그리고 정무라만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인데 왜냐하면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못 그린다. 그 사람 기사에 얼굴을. 있어요? 예.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버전이. 그게 한덕수 후보 예. 배우자의 워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얼굴 예, 못 그려. 그 얘기가 이제 또 요 버전 말고 다른 그게 있고 그 얘기를 또 경향신문 기자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 이 정권 초기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제 경향신문하고 한번 세게 붙었어요. 이 한덕수의 아, 이제 그래요? 이해관계 충돌. 예. 그때 기자가 찾아갔는데 이 배우자를 예.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관직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배우자의 그 그림을 이렇게 판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당사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럼 그 기자가 이제 한 건데 손금을 바로 봐주더라. 아, 그 찾아간 기자의 손금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기 서울의 소리 누구야? 이명수 예, 기자. 뭐 아침 먹고 땡 뭐 이거 해준 거랑 네네네.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냐 지금 기사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의 운세 수준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무속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사상으로는 꿈 해몽과 손금 쪽에서는 꽤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박지원이 그리고 네. 박지원한테 어설프게 고발했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나 고발해라. 그것이 제2의 윤건희 무소공화국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네요. 제발 고발을 원하는 분을 고발하시고 고소를 원치 않는 사람은 고소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렇게 고발 당하고 싶어하는데 고발하시죠. 굳이 왜 저를 하려고 그래요? 싫다는 사람 왜 자꾸 고발하냐. 제발 부탁드려요.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이정현 그 대변인이죠. 네. 대변인 내가 한덕수 후보 뭐 본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렇게 흥분해서 세게 말하는 거 처음 본다. 이 무속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 관련해서 한 제 얘기는 멘트를 아니죠? 듣고 네.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 프레임에 걸리는 걸 굉장히 조금 경계하는 그러겠죠. 그런 거겠죠. 딱 무속 프레임하면 김건희 씨 네.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랑 뭐 한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윤석열 거기서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네. 그걸 1차적으로 좀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차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뭐. 근데 네. 곧 저기 깨고락지가 돼가지고 별로 뭐 크게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예, 같다. 논란이 뭐 다음 주 방송 때는 한덕수 고난대행이 사퇴했네요. 말씀하는 대로. 반덕수가 됐네요. 네, 이렇게 방송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단일화는 된다니까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버텨가지고 되는 단일화지. 네. 예를 들면 협상, 여론조사 이런 아름다운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캠프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취재해봤더니 네. 우리가 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쳤어? 우리는 버티면 끝나는 건데 근데 버티면 당에서 여론조사하고 하든지 말든지 해서 하면 가처분. 가처분.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막장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고 네. 김문수 후보는 솔직히 양보를 해서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있으면 모르겠. 아까 얘기했죠. 그 농담으로 72세니까 77세에 그럼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양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순진하다기보다는 안이하게 믿던 제대로 공작을 하려면은 제대로 공작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순진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다 됐습니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판장 돌리고 의총해가지고 막 한동훈한테 물건 던지고 무슨 성상납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윤리위 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가지고 끌어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뒤에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이제 큰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찍어 누르는 거에 이제 충분히 더 힘이 실리는 건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그게 되나?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미지왕 얘기했잖아요. 미친놈 네네네네네네. 지들이 왕인 줄 아네. 네네. 아직도 지금 자기 뒤에 윤석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아. 윤석열이 지금 도와주니 한덕수 쪽을. 여전히 국민의힘 이 예. 대선 후보 결정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 홍 시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그거의 근거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요. 당무에서 손 떼라고. 여기 계신 세 분 김문수 후보 만나신 적 없죠? 네. 저는 만난 적 한 번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얘기도 나눠보시고. 뭐 길게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는데 이분이 되게 선해요. 맞아. 아까 예. 그리고 얘기하시면은 되게 상대를 존중해주시고 막 포근하고 너그러운 분.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신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쌍권이 믿은 거지. 단일화 하셔야죠. 아. 아 단일화 해야죠. 네. 아니 이게 약간 쌍권이야. 청년 별백의 아이콘처럼 네. 재산도 그 봉천동 아파트 한 채, 뭐 한덕수 그렇죠. 후보랑 비교하는 기사까지 맞아요, 났는데 맞아요. 사심이 없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부드럽고 유하고. 심지는 굉장히 고든 사람이라. 하지만 도지사입니다. 이제 이거 나오는 아니, 거죠. 저도 이제 갑자기.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14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아, 막 그래서 같이 이제 아, 당을- 김문수 후보를. 네. 아. 그래서 그 당시 논란이 많았어요. 예. 저희들도 반대하고 그거 안 된다고 고집 세다고. 아, 근데 네네. 아니라고 혁신 잘할 수 있고 나랑 호흡 맞출 수 있다. 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 그러니까 발표해버리고 표현은 그냥 네네 하지만 결국 결정은 다 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군요. 이거 안 하면은 뭐 내가 뭐 그냥 다 어. 혁신량 사퇴하겠습니다. 나가서 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뭐 잃어버리니까 아 그래요.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통과된 혁신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의원들 출판 기념회 안 한다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상당히 네네네. 의원들의 권익을 많이 없애는. 그래서 두 분의 결론은 김문수 양보 절대 없고 무슨 단일화 할 때도 한덕수에게 가는 그런 단일화 안 할 거다. 차명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설득을 뭐 설득 당할 게 없어. 거긴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다. 예, 예. 그냥 그 양평 땅에 상추 거기 다 밀어버린다. 막 거기 불법 농지로 고발해버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안 될 안 돼. 것이다. 저는 좀 전화를 해서 여쭤볼까 싶다가도 이 차명진? 세월호의 그 네. 벽을 못 넘겠어서 아직 연락을 못 드려봤네요. 고집 센 분이에요. 그분.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상황은 요 정도 살펴보고요. 네. 이제 민주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사실 직접 언급은 좀 안 했어요.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당에서 뭐 의원총회 하면서 뭐 조의대 탄핵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굉장히 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볼게요.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그래도 대체로 이런 강한 워딩들은 좀 당에 좀 맡기고 네. 본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덜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조금 이제 바뀌는 건가요? 근데 독재 시대에 예. 그러한 조봉암 DJ 분들에 대한 사법 살인과 지금 민주주의가 된 상황에서의 사법 살인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지금까지의 스탠스처럼
그냥 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알아서 하고 본인은 민생 챙기시고 음. 표 얻으러 다니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굳이 이미지에 큰 도움은 안 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법원이 그냥 사법살인,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출마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은 네. 뭐 이해는 돼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가진 다수의 의석수, 입법권을 가지고 대법원을 뭐 무력화시키거나 말살시키려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건 대단히 대한민국이라는 사법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되면 정말 독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도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기류 변화, 이 선거 전략에 대한 기류 변화가 좀 일으키는데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정책, 안정감 뭐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중도층을 많이 흡수하는 이런 거에서 일종의 생존 전략식으로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당의 그러니까 이 당이 선출한 후보의 지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존재론적 위협, 실존적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 표 차이로 인한 승리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내란을 극복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가 단 한 표 차이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후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도 저 얘기 들으면 조봉환, 김대중 그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예. 댓글에도 그렇게 어떻게 조봉환, 김대중하고 이재명하고 같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지지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거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더 나를 지켜, 우리를 지켜야 된다, 당을 지켜야 된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고 네. 결국은 진짜 한 끗 싸움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프레임이 이제 이재명 독재잖아요. 네. 네.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한 게 처음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180석 해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독재로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법부의 대법관을 이제 탄핵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게 눈으로 보면은 중도층 중에서 약간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나올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예, 그런 거를 느끼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격차가 줄어들 수도 절박감이네. 있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이 선출한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아. 이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그 탄핵 얘기가 나오죠 지금.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르면 이번 주에도 발의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연기 신청 안 받아들여지고 나면 다음 주 중에 그 해당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수가 있다. 아, 고법 재판부도 탄핵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하나 잡아놓은 거는 이제 파기환송심 일단 잡혀 있는 15일 날 하루 전날인 14일에 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잡아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될 때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네.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 그분이군요. 네, 본인도 그 멘트 기억나네요. 대단히 그 호평을 했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도 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여러 가지 법과 원칙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그 원칙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 네. 그런 덕담을 통해 가지고 아. 여야 만장일치로 네. 이제 대법관도 되고 대법원장이 된 건데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네.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음. 정치적인 공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갖고 저렇게 사법부를 망가뜨리라는 건 웃기잖아요. 대법원 못 믿겠어. 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유죄 취재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심리하고 판단하는 네. 4단계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어. 이런 주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헌재 재판관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럼 자기가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그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또 판단을 해요. 이 뭐 대단히 헝클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박감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헌정수호 아니었어요? 헌법을 지키자고.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국헌문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보론으로 저는 일단은 그 대법원이 이거는 정치 개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자리에 이제 뭐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를 넣어도 그게 뭐 김문수가 됐든 뭐 한덕수가 됐든 뭐 이준석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다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은 이게 약간 보복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이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반반이에요. 어떤 거는 중앙일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 판결이 잘 됐다가 46, 잘못됐다가 40인데 다른 이 ARS 조사는 잘못됐다가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거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대법원에 이게 만약에 2심에서 파기환송해서 유죄가 나더라도 대법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상고장 제출 기일이 일주일이고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일이 20일이에요. 네. 그러면 27일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어기고 그냥 상고 이유서 제출기 20일 안 받고 우리 땅땅땅 내려올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워낙 이례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기 형사소송법에 돼 있는 그 20일을 지키겠다고 발표를 해라. 그러면 이런 불안감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네네네. 이렇게 이런 얘기 저는 이거는 충분히 지금 법원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댓글보다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그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시켰던 사람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좋아했다 이제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 왜 지금 하냐고 약간 좀 긁히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왜 짜증난다고. 저한테? 약간 좀. 예. 아니, 당연히 뭐 제 평론이 마음에 안 들으셔서 짜증 네. 내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음. 법원의 판결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걸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판결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의 뜻이니까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확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헌법과 법률에 보면은 음.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네. 판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 저런 것들이 합리화가 되면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한테 불리한 판단 다 여론조사해가지고 봐라.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론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인민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법원에다가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헌법과 법률로. 당신들이 유무죄를 판단해라. 그거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을 해준 건데 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재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근데 그 듭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혹은 헌법과 법률 이전의 판례 혹은 이전에 했던 여러 행동들에 비추어 그럼 그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 주장하시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예. 하는데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판단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다가 청문회 한다 그러고 대법원 자체를 뭐 13명에서 30명으로 하고 헌재를 더 위에 만들고 이렇게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정말 0.00001%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맞아요. 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신혜영 기자님, 네. 솔직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파기자판 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근데 그 의심도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네. 다른 대법관들한테 네. 막혀서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한 데에는 근데 마음 먹고 그랬으면 어떡할 거냐고. 뭐 조이대와 또 뒷선에 있는 사법 카르텔에 뭐가 있었다. 이제 네. 이것도 지금 의심하고 그래도 뭐 아니면은 문제는 좀 후보 등록일 이후에 날려버리려고 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건 네. 모르겠고 근데 예. 저는 어쨌든 개판됐어요 지금. 이것도 개판됐는 게 지금 부장판사가 네.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니고 조이대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예. 성명 내고 지금 현직 전국 판사들이 막 예, 판사들이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들이 보기에도 뭐 그 판사들이 다 옳다 그런다 떠나가지고 네. 문제적인 판결이었다 이게 6만 쪽이 됐는데 그거 다 읽느냐 아니 원래 대법관들은 안 읽어 솔직히 그거는 그 연구관들이 읽어가지고 보고서 내줘서 그렇게 하는 거 왜냐면 뭐 수백 개가 올라오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안 읽었다고 실토를 해버렸어. 그동안은 안 읽었어도 안 읽었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네. 대법원의 권위가 그런데 네. 왜 6만 쪽 다 읽었어? 이거 다 다운받아서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 읽어도 돼.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대법원의 신뢰 자체가 완전히 이거 훼손을 하는데 조희대가 영향을 준 거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근데 그런 것도 네.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이 판단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출된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과 잘못을 저지르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파면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의 지도자고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대법원에서 보장된 헌법과 법률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죠. 스트레스 받아. 네. 못 땡긴다. 아 그래요? 어. 이럴 땐 좀 매운 거 드셔야 되겠죠. 아 잠깐 그러니까. 제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 아니 거예요. 몰라 그냥. 아 지금 저 댓글에서는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 법대로 한번 한덕수 캠프로부터 저 고발 한번 당해보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근데 고발은 하지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지금 근데 아직 땡기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더 해야 주세요. 돼? 네. 요거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뭐죠? 아직 안 구워졌어요, 걔네들이. 네. 네, 건진법사 의혹 관련된 소식인데 예, 검찰 수사 관련해서 네. 자 지난달 30일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확보하려던 것 중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있었대요. 배달앱? 네, 아 뭐 배민 같은 거? 네, 왜일까요? 그걸 왜 보냐고요 지금? 네. 어디에서 이것들을 행했냐 뭐 요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건진통에 건넸다던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뭐 인삼주 이런 물증 찾으러 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어디에 실질적으로 오래 머물렀느냐, 실거주한 데가 어디냐라는 걸 보려면 동선을 파악하려면 이 음식 시킨 기록 딱 보면 주소가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뭐 백사동 뭐 302호 이런 식으로 아. 나오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실거주지 자주 방문한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달앱 기록까지 들여다봤다. 직접 이걸 근데 시켜서 해 먹나? 아니 시켜서 먹나 이거를? 이분들이? 본인이 했든 뭐 네. 밑에 사람 김치찌개 시켰든. 잘 어, 하여튼 그래도 이제 계란말이. 실제 거주지 요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배달앱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음식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배달을 해야죠. 예, 배달 한번 해봤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매콤한 닭발 그리고 닭똥집, 닭 모래집이라고 하죠 보통. 네, 닭똥집과 닭발, 무뼈 닭발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닭 100% 강원도 참숯과 죽염으로 향과 맛을 냈습니다. 잡내 없이, 잡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잡내 없이 드실 수 있는 무뼈 닭발 그리고 닭똥집을 시원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벌써 매워요. 드셨어요? 열라 매운데? 아 원래 우리 장성철 엄마야. 소장님이 매운 걸 못 드세요. 아. 맵찔이에요. 잠깐만. 요게 이제 아마 신라면 맵기 정도 수준. 맛있는데? 거봐 김진희 평론가님은 아, 예, 잘 드시잖아. 예, 우리 저는 참고로 김치도 물에 씻어 먹는 그래. 사람이라서. 아. 이건 이제 근데 너무 뽀로로고. 하수. 예. 네. 오. 여기 닭똥집. 근데 닭똥집이 굉장히 거칠어.
사나이의 닭똥집 같아 이거. 굉장히 거칠어 이거. 닭똥집이 오 매워. 다른 그 식당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이제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크기가 크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터프하네. 아 숯불. 아 요건 이제 숯불 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화구나. 네. 근데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네, 바로 이제 그 불향이 좀 확 입안에 확, 퍼지죠. 확, 네, 바로 이제 집에서도 와. 마치 식당의 그 숯불에 구워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 좀 드셔보세요. 무뼈 닭발과 닭똥집. 아,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고, 아니 가만히 제가 팔 기니까 먹을게요. 네, 자, 닭똥집을 드시라고. 왜 감자를 먹어? 감자 맛있잖아. 빨리.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 이게 닭똥집이죠? 네. 네. 드세요 빨리. 이건 거의 저 아. 한우 아. 오마카세 같은데 아. 느낌이. 아이 빨리 씹어야 돼요. 입에 넣고. 이걸 씹으라고요? 아유 그럼. 우리 카세에서 뭐라고 해요? 닭발도 아. 하나 드시고요. 이렇게 놓으세요 일단 거기다가. 아유 너무하네. 닭똥집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고요. 그리고 닭똥집 숯불구이 4팩에 지금 31,600원, 그리고 숯불 직화 무뼈 닭발 4팩에 39,600원. 혹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기자님? 네. 반반도 있어요. 아, 무뼈 반반도 닭발 야, 2팩, 다 왜 광고만 해? 먹으라고. 2팩 하면 네. 기자님 35,600원. 야 좋다. 예. 4팩에 35,600원. 네. 거의 뭐 한 팩당 9,000원 꼴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싼 편이에요 그러면. 맛있네. 당연히 싼 편이에요. 물가에 예. 비하면. 근데 내가 진짜 맛있는데 음. 내가 어저께 한겨레 저녁에 닭발 먹었거든. 아, 거기도 그래요? 메뉴가 닭발이었어요? 내 끼니를 지금 닭발만 먹고. 아, 어제 드신 것보다 이게 더 맛있잖아요. 콜라겐 많아가지고 피부 좋아지고. 어제는 닭발, 어제 먹은 게 맛있고 네. 오늘은 오늘 먹는 게 맛있네.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맛있네 근데. 참고로 닭발- 저희 닭발은 무뼈 닭발이에요. 그렇습니다. 먹기가 되게 편해요. 예. 신영 기자님도 하나 드세요. 네네네. 예,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요게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매일 12시, 낮 12시 이전까지 주문해 주시면 다음날 받으실 수 있도록 배송까지 초고속으로 해드립니다. 무료 배송. 자, 집에서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집이 이제 거의 포장마차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먹고 싶은데 맥주가 없어서. 네. 그죠? 빨리 드세요. 맥주도 그렇고 약간 좀 매운 걸 원하는 맵찔이, 거죠. 맵찔이. 그럴 때는 당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 밸런스를 밸런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밸런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맛있게 원래 닭똥집의 매력은 그 네. 쫄깃함 속에 있는 약간의 서걱서걱한 식감 정말 아니에요? 쫄깃하고 서걱서걱해 드셔보세요. 네네네네. 닭똥집 아, 꼭 신영 드셔보시게. 기자님이 드셔야 이게 막 날개 붙인 듯이 팔리는 거예요. 아 야, 진짜 왜- 크네요. 진짜 커. 내가 네. 본 닭똥집 중에 제일 커 이거. 똥을 많이 얘네들은 쌌나 도대체 모래집이라고요. 모래집이 모래주머니. 똥집 아니라고. 네. 여튼 굉장히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닭똥집과 무뼈 닭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링크는 영상 아래 찾아가시면 아, 되겠습니다. 내가 매운 것만 좀 잘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맛은 얘도 있어요. 약간 매콤한데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매워. 닭똥집. 네. 저 큰일 났네. 닭똥집 모래집. 먹었는데도. 이 장성철 때문에 안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네. 저를 싫어하시면은 이 매운 걸 드시고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스트레스 푸는데 매운 게 최고죠. 최고죠. 장성철이라 생각하고 씹어 먹으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장성철 닭발이라고 장성철 생각하고. 닭발이라 씹어 먹자. 장성철 발입니다 이게 바로. 네. 예. 잠깐 아주 중요한 속보가 나와서 속보. 이거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봤는데 네. 고법에서 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25년 6월 18일로 변경함. 오 대박. 그 공직선거법 그 재판부예요 지금? 형사 파기환송? 7부. 맞네. 네, 칠부. 맞습니다. 네, 선거법 네.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됐네. 네네.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6월 18일 오전 네. 10시로 요건 자막 하나 변경했다라는 좀 부탁드리고.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기환송심 하시면 결론부터. 돼요. 막 이거 막 니들 선고하면은 고법 판사도 탄핵한다, 대법원장 탄핵한다 이렇게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서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서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너무
너무 장 소장님의 의견에 너무 조금 뭐 이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생각지도 말도 못 꺼내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네, 조금 네, 네, 캄다운하면 좋겠고 다만 저는 욕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네, 엄청 올라와. 근데 개인적으로 장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는다. 그래서 씹어 먹겠다. 여튼 많이 사주세요. 이재명 파기 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그 기일이 변경되면서 네. 확정 판결은 이제 대선 이후로 예. 이거 아주 큰 드러났습니다. 뉴스네요. 네. 엄청 네. 큰 뉴스. 네, 엄청 큰 뉴스입니다. 네, 이젠 뭐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이제 사법적인 어떤 뭐 판결이 나와서 뭔가 대선이 어그러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 이렇게 근데 보면 이제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뭐 형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 허위 사실에 대한 이거는 뭐 처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사법적인 문제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법안을 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논평할 문제지.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또 당선 이후에 그때 네. 비판할 것도 남겨놔야지. 지금 다 땡겼으면 언제 비판해? 아니 법안을 냈으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그 거죠.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일단 본회의까지 가게 해놓고 대선 끝나면 이제 거부권을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쓸 거니까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계속 통과를 얘기하는 게 시킨다. 뭐냐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어야 되고 네,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돼야죠. 네, 근데 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네,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뭐 거예요.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네. 이용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시간 지나자마자 조갑재 대표 지금 전화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와 함께 지금 한덕수의 부전승 논란 등등해서 좀 보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남은 요 닭똥집 잘 싸가시기 바라겠고요. 집에서 맥주 안주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불러. 되게 뿌듯해하시네.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네. 근데 맛있는 있어요. 네. 맛있는 매운맛이죠. 맛있는 맛있어요. 매운맛. 네. 맛있어요. 예, 예. 괜찮아요. 호호 불면서 쿨피스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는 닭똥집과 닭발이었습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